소리를 일으켰잖아요. 박진경 당시 중령이 예. 제주도민 30만 명 이거 다 죽여도 괜찮으니까 네, 네. 싹 잡아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예, 예. 거예요. 너무나 처참하게 학살당했고 심지어는 뭐 이런데 관통이 돼가 턱이 없이 살다 가신 분 평생을 그냥 총을 무차별 난사해버렸으니까. 이유도 모르고 자기는 그냥 총탄에 맞은 거네요. 4월달 하면은 생각나는 중대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역사 속에서 제주 4.3 사건을 들 수 있는데요.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우리 모르는 또 분들도 있을 거예요. 4.3 사건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리 근세사의 큰 비극이지요. 네. 왜냐하면 그 6.25 전쟁에서 희생된 인명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게 이제 제주 4.3 사건입니다. 근데 의외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또 뭐 많이 알게 되었는데 제주 4.3 사건은 많이 모르다가 이제 그 이후에 알게 된 케이스가 많거든요. 오랫동안 예, 묻혀 묻혀 있었죠. 있었어요. 누가 언급하면 안 되는 금기어였어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또 이제 뭐 코앞이고 4월 3일이 그러면 이제 특히 제주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제주 4.3 사건. 제주 4.3 사건은 우리 근세사에서 정말 끔찍한 국가폭력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오랫동안 언급 자체가 이제 금기어처럼 여겨졌고 가슴앓이를 해왔죠. 그 수만 명의 인명이 그 국가 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사건이거든요. 그러게요. 인명피해가 굉장히 컸던데 예. 원인이 뭐였을까요? 해방 이후에 네. 이제 혼란기였잖아요. 그 정부 수립까지는 이제 거의 3년 동안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 시기에 이제 이념 대결 또 여러 가지 노선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정책이 결정이 되지 못하는 거죠. 혼란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 군정기를 거치고 있었는데 1947년 3월 1일 3.1절 기념식이 열렸어요. 그 기념식에서 발단이 된 민간인 희생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여론이 악화됐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1년 동안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 하다가 그 이듬해 4월 3일 날 48년에 4월 3일 날 포괄을 해서 이게 이제 1954년 그 대규모 학살 사건이 있는 시점까지 계속 이어졌던 1년의 그 진행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원인이 시작된 거는 47년이고 폭발이 돼서 사산 사건이 일어난 거는 1년 후네요. 48년 4월 3일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때 이제 그러면 무력 충돌까지 있었다는 거죠. 4월 3일에 1년을 끌다가. 그러니까 47년 3월 1일 3.1절 기념식에 네. 그 말을 탄 경찰이 그 말발굽에 치여서 어린아이가 이제 죽었어요. 3월 1일에. 네. 예. 근데 그걸 항의하러 시민들이 달려갔겠죠, 경찰서에. 그런데 그걸 사과하거나 수습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쫓아버린 거예요. 여기 이제 국민 정서가 이제 폭발을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항의가 계속되다가 그 이듬해 4월 달에 이제 봄에 무력 충돌이 시작이 됐는데 자꾸 탄압을 하고 그러니까 4월 3일 날 48년 4월 3일 날 새벽 2시에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을 하고 탄압 중지를 외치면서 단독 정부 수립 반대까지 정치적 구호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호응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수습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 경찰 지소를 습격을 하고 또 우익 단체들을 공격을 하고 하는 형태로 이 본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네. 처음에 스타트는 적은 인명피해로 인해서 이제 사과와 뭐 그런 거로 시작을 했는데 그렇지. 그렇게 크게 번질이라고는 진짜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이제 주민들의 분노가 예, 이게 그러니까. 결집이 되면 예. 이렇게 이제 정치적 무섭게. 성향으로 이제 변하죠. 그렇게 수많은 인명피해를 낼 정도까지 그렇게 발전이 했다는 게 참 믿을 수가 없네요. 당시 이제 한반도는 50 총선거를 앞두고 분단의 위기에 이제 처해져 있었죠. 그 한반도 전체 정부를 수립하자. 아니다. 선거가 투표가 가능한 남한만 일단 총선을 해서 국회를 구성하고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고 두 개가 대립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무장은 이를 저지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무력 충돌이 일어났죠. 그게 이제 1948년, 이제 스타트는 처음 시작은 47년 3월 1일에 작은 인명피해로 시작된 게 48년 4월 3일에는 이제 무력 충돌까지. 그리고 이제 총선을 거죠. 거쳐서 예. 정부가 수립이 됐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완전히 진화가 안 돼요. 그런 제주도 내의 분란과 소요는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 정부 수립되고 나서 이제 진영을 갖추고 나니까
그해 가을에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됐을 거 아니에요. 네. 가을을 맞았는데 11월에 제주도 빨리 진압해.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죠. 정부가. 그랬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군대가 내려왔지. 그렇게 해서 질문 예, 지금 얘기하려고. 그렇게 해서 초토화 작전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초토화 작전이라는 게 뭐였죠? 여기 제주도에 이렇게 이제 네. 소위 불순 분자들이 분자들, 많으니 예. 가가지고 빨리 진압을 해야 나라가 안정된다. 라고 해서 진압을 하려는 건 불순 분자들을 싹 없애라. 없애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예.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 하여튼 군과 경찰이 내려와서 중원을 받아서 진압하러 온 거예요. 평정작전. 그런데 내려오자마자 해안선으로부터 5km 정도까지만 사람이 살 수 있고 그 산속으로 들어가 숨어있는 세력들 모두 없애라. 그러니까 제거하라. 제거하라. 해안선에서 5km까지만. 네. 그를 중산간 마을들을 폭도로 간주하고 사람들 전부 사살하라. 사살. 이 사살이라는 말은 적을 향해서 이제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5km 반경의 중산간 지역. 5km보다 더 사람들을. 한라산 쪽으로 사는데 거기는 이제 산이 시작되잖아요. 예. 좀 험해지니까 그쪽으로 스며들었겠지. 이렇게 이제 서요, 집회 이런 걸 아무래도, 하면서 예. 이제 쫓기면은 산으로 스며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거기 5km 이상 안쪽에 그 고지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폭도다 하고 제거하라. 사살 명령이 내려오니까 어떻게까지 하냐면 아예 불을 질러버려요. 한라산 쪽으로. 그 뭐야? 그냥 뭐 불순물자 색출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가려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그냥 죽여버리는 거네요. 그때 제주도 인구가 한 30만 된다고 그래요. 네. 30만이 채 안 됐던가? 그런데 10%가 없어졌대. 3만 명이. 거의 3만 명. 그러니까 이게 카운트도 잘 안 돼요.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 심지어는 뭐 이게 그 구덩이 파놓고 들어가게 해고선 거기서 그냥 자동 소총으로 사살해버리고 거기다 매립하고 지금 막 그런 거 발굴 현장들 얘기 들으면 아유 눈물이 그냥 핑 돌. 그게 참 정말 묻혀있던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컸던 사건이라는데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바로 예. 일어났잖아요. 6.25 전쟁이. 예. 그 이제 54년 정도까지 계속 이게 진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거 언급하면 우리 강력한 반공주의 아니었어요. 네, 네. 더더욱이 김일성이가 또 남침까지 했고. 그래 북한과 조금이라도 연계가 있으면 모두 빨갱이잖아요. 이 분위기 속에서 누가 그 얘기를 하고 그러겠어. 근데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이게 그렇게 오랫동안 묻혀왔었던 이야기인데 이게 한 진짜 몇 년 전부터 그렇게 공론화된 또 이유는 뭔가요? 당시에 서북 네. 청년단이라고 네. 극우 활동을 하던 청년 집단 조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서북 청년단 사람들을 내려보내고 또 군과 경찰이 그들을 지원하고 이 상황에서 그 초토화 작전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북한 동시선거 그리고 저 단일 정부 그리고 북한의 주장에 조금이라도 호응하는 사람 모두 다 빨갱이로 간주하고 이런 이제 만행을 저질렀는데 이게 이제 전쟁 이후에 그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에 대한 이제 미움 그리고 이승만 정부의 강력한 반공주의 여기 이 분위기 속에서는 그 언급을 못하죠. 그러니까 계속 침묵으로 일관돼 오다가 80년도에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폭동이라고 했지. 광주 네. 사태라고. 네, 광주 사태라 그랬죠. 우리. 이러고 나서 그 뒤에 과거에 이런 학살이 있었다. 제주도에서도.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함께 공론화됐군요. 나오기 시작했고 진상규명 목소리가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을 많이 끌다가 2003년도에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국가 원수로서는 처음으로 국가 권력이 저지른 잘못이다. 저도 그때부터 이제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좀 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잘 알고 예, 그전에는 몰랐어요. 제주도 같이 이 아름다운 섬에 그런 일이 있었나. 그래서 지금 4월 3일은 네. 이제 희생자 추모일로 네. 정해져 있고 제가 여기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 여기에 붉은 점이 있죠. 동백꽃. 여기 이제 4.3을 추모하는 상징 문양입니다. 이런 희생자들 정말 눈물 없이 이거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현지에 가보면 제가 그 4.3 추모공원에 가봤는데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나 처참하게 학살당했고 심지어는 뭐 이런데 관통이 돼가 턱이 없이 살다 가신 분 평생을 그냥 총을 무차별 난사해버렸으니까 이유도 모르고 자기는 그냥 총탄에 맞은 거네요. 아니 그러면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좀 이렇게 할 책임자들이 있을 텐데 네.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책임자들에 대한 얘기는? 당시에 이제 그 군부대가 갔으니까
네. 군부대 그 송효찬 나중에 이제 그 당시에 구연대장인데 당시에는 이제 계급은 소령이었어요. 송효찬 이 사람이 지휘를 했고 초토화 작전을 아마 시작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박진경이라는 당시 이 중령이 있어요. 박진경. 그 박진경 그 분에 대한 얘기는 뭐 대령인가 그래가지고 최근에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그 언급을 하셨던 분인 것 무리를 같은데. 일으켰죠. 네, 무리를 일으켰잖아요. 당시 중령이 예. 제주도민 30만 명 이거 다 죽여도 괜찮으니까 네, 네. 싹 잡아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 내려가서. 저도 왜냐하면 그거를 자세히 모르다가 얼마 전에 그 유족 측들이 거기에 대한 반대를 해가지고 막 항의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알게 돼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박진경은 나중에 6.25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 네. 무공이 있답니다. 그래서 무공을 근거로 해서 이제 훈장을 서운했고 네. 그 훈장이 있으면 무공훈장, 을지무공훈장인가를 받았어요. 근데 그걸 기반으로 아마 그 입양됐던 뭐 증손장가 하는 분이 지금 이제 보훈부에 신청을 해서 국가유공자로 예우해달라 해서 그게 결정이 됐어요. 이걸 딱 보니까 무공훈장을 받았고 6.25 그 전투간에 무공으로 받은 거니까 인정을 해줬는데 이게 제주 4.3 사건의 이런 초토화 작전을 실제 현장에서 지휘한 사람이라는 내용은 고려를 못했지. 그런데 이게 이제 4.3 유족회에서 네. 4.3 관련 단체에서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고 얼마나 그러다 보니 네. 검토해보니 맞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우리 말도 안 관리한 되는 사람들 거지. 부실한 거지.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또 국립묘지에 안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에 대한 어떻게 아니 우리 민족을 향해서 그렇죠. 국민을 그 무차별로 제주도에서 침사를 볼 땐 시키고 정말 역사적 죄인인데 그런 국립묘지에다 지금 안장을 해줬 국립묘지에 안장을 해서 예우하는 게 안 맞지. 안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우리 비극이에요. 우리나라의 비극. 비극인데 비극이라고 모두 덮고 가자 이거는 또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정치적인 어떤 책임도 클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뭐 당연히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고 물론 전국의 치안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아주 절박감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군을 투입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1948년 11월에 군을 내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계엄령을 선포했어.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초토화 작전을 집행하는 기반을 마련해 준 거 아니에요. 제주도에 비상 네. 계엄을 선포하게끔 했으니까. 그 군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이어졌고 여기에 이렇게 거의 3만에 이르는 인원이 희생이 됐고 아직도 규명이 다 안 됐어요. 발굴도 다 안 되고. 그리고 후손들도 DNA 감식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랍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일이에요. 이 많은 인원을 명확하게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정치적 책임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가는 이제 정말 겸하고 준엄하게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또 보상을 하고 국가가 예우를 하고 뭐 이런 걸 해야겠죠. 지금 이제 4.3 관련 그 추모공원도 규모 있게 조성을 하고 추모 행사도 하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하죠. 네. 그러면은 지금은 이 분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결정이 되어 있나요? 박진경 대령을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지시를 하셨어요. 네. 이 절차를 잘 진행을 시켜보아라. 이게 4.3 유족회에 타당한 그 소원이다. 그래서 아마 소원을 취소하는 문제나 혹은 국가유공자 취소 문제나 혹은 국립묘지 안장을 취소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아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우리 대통령께서 직접 알고 그거를 언급을 해주셨으니. 그리고 4.3이 금년도 4월 3일에 무슨 그 대통령 중요한 외교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날 4.3의 행사를 뭐 참여 어려우니까는 땡겨서 지난주에 하셨어요. 맞아요. 하여튼 가서 행사를 하셨어요. 가서 유족들한테 그런 약속도 하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국가는 이렇게 그 폭력으로 국민을 대했던 역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못한 게 있으면 반성하고 사과하고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까지나 한으로 남겨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서 박사님께서도 그때 제주도 다녀오셨을 때 저는 작년 행사 때 작년에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오셨을 가슴이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그럼 요번에야말로 이제 박진경 대령에 대한 항의도 제대로 결정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제주 4.3 시티에 대한 것도 새롭게 또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는 거라고 지금 같은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또 이제 아직 이와 유사한 사건들입니다. 여순 발 국가 힘이 미치는 한 꾸준히 진실을 밝히고 사과할 거 사과해서 역사 바로잡고 이래야 이제 또 재발 방지에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국방 쪽에 관련해 있으신 분들이 저희 청구만 채널에 많이 있으니까 이런 우리나라의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유족들의 아픈 부분은 좀 잘 헤아려 주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발전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좀 화합하고 이러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박진경 대령의 경우는요. 네. 제가 어디 확인을 해봤더니 그 국립현충원 장교 묘역에 안장돼 있는 거 그것뿐만 아니고 고향이 경남 남해인데 남해에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그렇게 국민들을 그냥 죽이고 이런 사람이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동상. 그거는 당시 문제가 많을 것 밑에 같은데. 그 박진경 중령은 네. 당시에 중령이고, 중령은 부하가 네. 그 밑에 바로 직속 부하가 누구였냐면 문상길 중위, 손손호 하사 이 부하들이 상관을 사살해버렸어. 하도 분노해가지고. 어떤 상관을? 박진경은 부하가 돌아서서 쐈어요? 쏜 총에 맞아 죽었다니까. 아, 그래요? 그거는 진짜, 전 그러니까 충분하는 현장에서 예. 분노한 거지. 국민을 향해서 총 쏘라 그러고 무차별 학살을 지시하니까 따라서 했는데 이건 해도 너무한다 싶어가지고 상관을 살해해버린 거예요.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가요? 아니요, 그것도 예. 거의 규명이 되고 네. 또 그 사람들도 재판을 받았죠. 왜냐하면 상관 살해죠. 예. 상관 사례로. 그래도 옳은 일을 하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해가지고 왜냐면 그러니까. 상관을 살해했으니까. 그럼 오죽 분노했으면. 그러니까요. 그렇게. 소신으로 옳은 일을 하신 건데, 물론 상관 사례에 대한 그런 얘기로 또 재판을 받으셨더니. 그런데 주로 과거에 이제 이 사건을 대하는 자세가 뭐였냐면, 그 남로당 불악지들이 저기 평양과 연결을 해서 지령을 받고 폭동을 일으켰다. 이걸로 계속 밀고 왔어요. 그래서 접촉한 기록이라든가 접촉 사실, 이런 것들만 발굴해서 얘기하면서 합리화하곤 했는데, 역사는 꼭 그렇게 묻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번에 4월 3일에도 분명히 제주도에서 행사가 있을 텐데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아픈 과거에 대해서 어루만져주고 또 달래서 전 국민이 또 하나가 돼서 대한민국을 좀 더 앞으로 발전시켜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섬 그 제주도 여행 가시면 네. 이렇게 많은 관광지에 가서 즐겁게 지내는 것도 좋은데 꼭 4.3 추모 묘역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숙연해지고 정말 거기에 많은 사진, 역사, 증거 자료들이 기념관에, 추모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꼭 가보실 걸 권해드립니다. 그 추모관과 그 추모공원이 조성된 지도 그렇게 오래는 안 됐죠? 오래 안 됐어요. 예. 2003년 그 대통령이 이제 사과한 이후에 점차 해서 그러니까 2000년대 와서야 그게 이제 얘기가 됐지. 그 전에도 저희가 어릴 때도 부모님 따라서 뭐 제주도도 가고 커서도 제주도 가고 그럴 때도 사실 몰랐어요. 그런 게 있는지도.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진짜 4.3 얘기가 나오더니 저도 한번 제주도 갔을 때 그 바로 옆쪽에 그 공원이 있어서 들렀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예. 아무튼 오늘 4월 3일을 앞두고 저희가 제주 4.3 사태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알려드리고자 말씀을 나눠봤는데 오늘 정확한 얘기를 역사의 진실을 전해주신 서 박사님께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우리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또 많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